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책 읽는 숲은 부모님들이 딸들에게 과학기술계로 진출하도록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을 원서를 읽어줄 때 도움이 되고자 만든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 읽는 숲을 지키는 숲지기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윤환입니다. 오늘은 원서가 아니라 숲지기의 첫 책으로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곧 사세를 찍으려는 궁금해서 우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딸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하려면 수능이란 고개를 넘어 대학에 가야 하겠지요. 이 영상 끝부분에는 과학책 읽기와 수능 점수에 대한 실질적인 팁이 공개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궁금해서 우주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고 아이들이라면 한 번쯤 품어보았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책이랍니다. 이 책의 구성은 옛사람들이 믿었던 창조 신화에서 출발해 우주가 생겨난 원리를 과학적으로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큰 코끼리 4마리가 신이 만든 땅을 떠받치고 이 코끼리들을 거북이 떠받치고 그 아래서는 뱀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그리스 철학자들은 누가 우주를 만들었는지보다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류는 이때부터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 듯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양파처럼 몇 겹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놓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바깥 껍질에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있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은 그 안쪽에 다른 껍질들 위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해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과학자예요. 1473년에 태어난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과학자의 눈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관찰과 계산을 바탕으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써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 서양을 지배하던 기독교 세계관에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인간이 사는 지구가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나 그 뒤를 이은 케플러와 갈릴레이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뉴턴은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나던 해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뉴턴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장 일을 도와주길 바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떼가 도망가든 말든 책만 읽고 있는 아들을 보고 결국 다시 공부를 시켰지요. 학교로 돌아간 뉴턴은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오늘날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적분법을 개발했고 과학 시간에 필수 개념으로 가르치는 운동의 3가지 법칙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뉴턴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만류인력의 법칙도 발견했지요. 만류인력이란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뜻해요. 뉴턴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질량이 클수록 만류인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증명했어요. 1879년 독일 울름시의 유대인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유독 말을 느리게 해서 어머니를 걱정시켰던 이 아이가 바로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물체가 가진 중력의 크기에 따라 주변의 공간이 휘고 시간의 빠르기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주는 일정한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며 뒤틀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틀린 우주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변화를 알아차리기엔 우주 전체에 비해 너무도 작디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원자폭탄이나 내비게이션 등 많은 기술 개발에 기여했어요. 하지만 정말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부분은 이 방정식을 증명하는 과정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894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르메트르는 뛰어난 수학자이자 과학자예요. 가톨릭 신부이기도 한 그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공부를 하던 중 1927년에 우주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관측 증거를 찾아냈고 이 사실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인슈타인 본인은 우주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로부터 2년 뒤 미국의 천문학자인 허블이 우주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 동안 서로 멀리 있는 은하들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표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르메트르는 영국에 있는 지도교수 에딩턴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제가 2년 전에 보내드린 논문을 다시 살펴봐 주세요. 저는 이미 그 논문에서 우주가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증명했습니다. 에딩턴은 그제서야 서랍에 넣어두었던 제자의 논문을 꺼내 읽고 크게 후회했어요. 허블의 법칙이 아니라 르메트르의 법칙이 될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지난 11월에 국제천문연맹은 허블의 법칙을 허블-르메트르의 법칙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한편 우주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린 허블은 어렸을 때부터 권투 선수가 꿈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엔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별 관측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천문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지요. 허블은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도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할 만큼 우주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나아가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이 책에는 허블 이론의 기초가 되었던 리비트의 법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리비트는 천문대에 올라가 망원경 관찰을 하고 싶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대신 남자 천문학자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계산하고 자료 정리하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공식을 발견했어요.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계속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밝힌 르메트르는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하듯 생겨났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당시 저명한 물리학자 호일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태초에 빅뱅, 큰 폭발이라도 있었단 말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빅뱅이란 말은 이렇게 어이없이 생겨난 말이에요. 궁극에서 우주에는 이외에도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밝혀내는데 기여한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관측의 역사와 관측 장비, 미래의 우주 여행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빅뱅으로 뿌연 안개 같은 우주가 생겨난 후 그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또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생기기까지 138억 년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간 책이라 할 수 있어요. 방학을 맞이해 아이들과 함께 이런 책을 읽으며 용어와 개념을 정리해보고 더 알고 싶은 분야로 독서의 폭을 넓혀보세요. 이 2019년 수능 성적표는 번역가이기도 한 제게 영어를 배운 제자 것인데요. 이 학생은 평소 책을 아주 많이 읽었을 뿐 국어는 가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영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문법과 수능 실전 문제 중심의 과외만 조금 받았어요. 물론 요즘 아이들답게 딱딱한 문법을 싫어하고 단어 외우기도 싫어해서 일단 어느 정도 독해력을 갖출 때까지 엄하게 몰아붙인 면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학생은 워낙 많은 책을 읽어 영어 어휘가 좀 부족해도 풍부한 독해력과 상식으로 금방 문맥을 파악해 문제를 잘 풀었어요. 제가 수능 성적표를 공개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교육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궁금해서 우주와 같은 좋은 책을 더 많이 읽으라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부모님 본인이 바쁘시다면 독서를 가르치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다른 과목들은 사교육에 열을 올리면서 당장 눈앞의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독서는 소홀히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독서를 좋아하는 자기주도적인 수험생의 수능 성적표를 보여드렸으니 자녀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또 기초학습 능력을 탄탄하게 키워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꼭 궁금해서 우주와 같은 책을 함께 읽어보세요.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